일본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바로 6일 기준 일본 전역에 강력한 지진이 3번이나 발생된 것인데요. 6일 기준 NHK에 따르면 3번 지진 모두가 새벽 2시에서 3시경 발생되었고, 오키나와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났고, 이어서 오키나와현 서남서쪽과 이와테현 모리오카 쪽에서 각각 규모 6.0과 5.5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되었다고 전해 일본의 현재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해안 주변의 경우 쓰나미가 있고, 화산 폭발 역시 지진과 관련이 있는 편이며, 지진은 땅 아래에서 활동하는 모든 시설물들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지진에 대한 경계는 전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7일 기준 오키나와 타임즈에 따르면 오전 10시 30분경 인근 주민이 오키나와 나고시 미키야 지역에서 물이 농수로 분출되고 있다고 말하며 수도관이 폭발했다는 소식을 전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피해간 줄만 알았던 일본인들은 당황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일본 농업 수도관의 토지개선 구역 관계자에 따르면 지진으로 인해 지하 수도관의 공기 밸브가 악화되어 공기 밸브가 폭발했다고 전했고, 물은 약 50m의 높이로 분출되어 현재 많은 물로 인해 마을 주변과 도로가 물에 잠긴 상황이라고 현지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는데요. 문제는 이 수도관이 폭발한 지역 주변에 산이 있어 물이 계속해서 흘러넘친다면 산사태로도 이어질 수 있고, 현재 일본에 계속되는 비로 인해 피해는 계속해서 추가될 전망이라 일본인들은 일본 정부가 관리하는 시스템에 큰 불만을 표출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일본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전체적인 장비 시스템은 1970년대에 갖춰졌다는 사실이 밝혀져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 전역의 인프라를 빨리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무려 50년 넘도록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애매하게 관리하다가 결국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일본인들은 이번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폭발한 수도관 위로 자동차나 사람이 지나쳤다면 그대로 공중 50m 위로 날아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 일본인들의 불안감은 증가되고 일본 정부에 대한 불만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본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의 인프라가 바뀌어야 한다,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시민권을 달라고 하자라며 한국에게 시민권을 맡겨놓은 것 마냥 한국에게 시민권까지 내놓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지진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인데 밥 먹듯 터지는 수도관 때문에 수도관 주변을 다니질 못하겠다. 일본은 선진국이라 교육하고 국민들에게 주입해놓고 이렇게 기본적인 환경마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본 정부의 말을 믿겠는가. 일본은 경제 선진국인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높은 세금과 도로, 댐, 수도관, 철도, 다리 등 토목공학에 관련된 관리가 소홀한 것은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일이고 빠르게 이 분야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제 경험으로 최근 몇 년 동안 토목공학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수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더 이상 재정이 없으니 이쪽 관련 관리 및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뽑지 않고 있어 자연스레 밀리게 되었고, 앞으로 일본에서는 더 많은 이런 사고가 일본 전역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일본 토목공학 환경은 50년 정도 되었으니까요. 1970년대부터 일본 전역에 토목공학에 관련된 대부분의 환경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인프라는 바뀌어야 한다.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에게 시민권이라도 달라고 하자. 나는 멸망해가는 나라에서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 발전을 많이 이뤄낸 일본이지만 정작 시민들이 살아가기에는 많이 불편한 요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여행하며 지냈던 삶은 일본보다 더 풍요로웠고, 특히나 한국인이 사용하는 집은 정말 편리하고 살게끔 구조가 되어 있어 진지하게 이민을 고려하고 싶습니다. 이 댓글에 공감한다. 일본에서 한국 같은 집을 구하려면 몇 배 이상의 돈이 들어갈 것이고, 내가 한국에서 경험한 온돌 문화는 일본 집이 마치 70년대에 머문 개발도상국의 집처럼 보이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일본이 급속도 성장을 시작할 때 대부분의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그때 모든 건설과 운송 및 서비스 개발로 경제가 광범위하게 발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제대로 된 관리는 하지 않고 있고, 결국 관리를 맡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10년 또는 2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와 급수 잠정 기업은
모두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진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이라면 앞으로 더 지진을 잘 대비해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집에 2주 동안은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과 식수를 비축해둬야 할 것이며, 저런 수도관 폭발로 우리가 필요한 물들이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는 지옥을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와카야마의 배관을 한꺼번에 검사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검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의심이 간다. 게다가 50년 이상 된 수도관이 강도 6의 지진에 터지지 않는 것이 나는 오히려 더 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불안에 휩싸인 한국인들은 모두가 정부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일어설 것이다. 반면 일본은 지나치게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면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 전역의 환경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일에 더 자각심을 갖고 더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유일하게 한국인들이 부러운 점은 합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합심도 안 되고 심지어 외국 자본들이 이러한 건설 비용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일본 정부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0m까지 물이 솟아올랐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그 위로 누가 지나쳤을지 모르고 자동차 같은 것이 그 위를 지나쳤다면 떨어지는 자동차와 탑승자는 물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노화되고 있는 부품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아무도 다치지 않아 다행이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일본 정부에서는 더 주의 깊게 이번 일을 관리해 주길 바랍니다. 만약 저 폭발된 물에 사람이 명중했다면 부상을 입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 마을이 물에 잠기는 현상이 발생되었는데 지진 후에도 물에 잠기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점점 일본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이번 일처럼 엄연한 인재는 이곳 일본에서 막대한 세금을 내며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불안해 떨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저는 저 사진을 보고 중국이나 한국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라니 정말 숨고 싶어지네요. 조금 터진 것도 아니고 무려 50m나 치솟아올라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저렇게 심각하게 터져버린 것인지 궁금할 정도로 현재 일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일본의 다양한 시설들이 계속해서 사고로 이어지는 이유는 너무 낡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바꿔야 하는데 현재 일본은 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선진국으로서 가지고 있는 신용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파산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당장 한국과의 관계 개선부터 시작해 경제 발전에 힘을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일본 경제 규모는 한국의 3배가 넘고 신용 역시 훨씬 더 높습니다. 게다가 인구도 2배가 넘는 나라인데 이것은 마치 어른이 어린이와 같이 일을 하자는 이야기 같군요. 아직도 일본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발전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부분만 봤을 때 지금 한국에게 관심을 갖는 나라들이 많고 한국이 미디어 강국으로서 자신들의 현대 문화를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홍보 효과로 인한 경제적인 이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본 역시 한국과 함께 협력해야 경제적인 측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글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되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